지금 대만에서 보면 글로벌 연구센터가 한 곳, 12인치로 웨이퍼 공장이 4곳, 8인치가 4곳, 6인치가 지금 한 곳 이렇게 하면서 첨단 패키지 공장은 5곳 정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젠슨왕 CEO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체크를 뉴스를 좀 해볼 텐데 지금 저희가 앞서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모인 그 규모가 기부금이 네. 사실 굉장히 큰 규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의외로 빠진 인물과 빠진 기업이 있었어요. 그게 맞아요. 젠슨왕 CEO랑 엔비디아여서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의외로 취임식에 불참하고 중국행을 선택을 하는 음. 남다른 행보를 보였어요. 그래서 특이하네요. 보면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시장이다라고 이 같은 기간에 치켜세우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한 60% 정도 징벌적 관세 부과까지 언급을 하고 있고 빅테크 수장들도 앞다퉈서 다 취임식 몰려가고 있는데 그거랑은 좀 사뭇 다른 행보를 음. 젠 수장 CEO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으로 AI 칩을 수출하는 것을 제한을 했었죠. 기존에 네. 이제 한 며칠 전이었었죠. 근데 국가를 이제 3등급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서 동맹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판매하는 데 있어서 좀 규제를 뒀습니다. 다시 해석을 하면 중국으로 직접 수출하거나 혹은 제3국을 통해서 우회하는 것까지 아예 지금 우회로까지 차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그리고 젠스당 CEO는 중국 시장이 그래도 큰 시장이고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9일에 엔비디아 베이징 지사의 연례 춘제 설 맞이 행사에 참석을 했다라고 하고요. 중국을 찾은 게 한 1년여 만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AI 발전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남겼다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상용 컴퓨터가 만들어진 뒤에 AI가 등장하기 전까지 새로운 돌파구는 사실상 없었다. 그래서 AI는 이미 우리 그 일상 속에 되게 깊숙하게 스며든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고 우리가 늘 AI한테 많은 수많은 질문을 하고 AI를 멘토로 삼으면서 앞으로 계속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챗 맞아요. GPT한테 많이 뭐 물어보고. 맞아요. 저도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길을 가야 돼?" 이러면은 어,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상외로 AI가 개념은 어렵대 하더라도 생각보다 우리 삶 속에 되게 많이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한 것 같고요. 지금 엔비디아가 의외로 중국 시장에 진출한 게 한 25년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현대화가 되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라는 시각들도 좀 있고요. 엔비디아의 글로벌 직원 이직률이 2%밖에 안 된대요. 어머나.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직률이 우와. 적다는 건 남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아주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이거보다 중요한 건 근데 중국은 0.9%에 그친대요. 2%도 사실상 안 되는 아.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제품에서만 구동하는 AI 개발 플랫폼을 사용하는 중국 개발자는 지금 150만 명에 달한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트럼프 취임식을 빠지고 중국을 갔다. 여기에 있어서 업계 평가들 한번 좀 그러니까요.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좀 같습니다. 신기하긴 해요. 과연 어떤 의도로 어. 왜냐면 트럼프는 그동안 이 당선 전부터 해 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대통령 그 선거 때 랠리를 달렸을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중국 때리기를 너무나 했던 맞아요. 만큼 엔비디아가 왜 과연 중국으로 갔을까? 음. 여기서 좀 업계 평가를 한번 좀 제가 가지고 와 네. 봤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게 또 엔비디아고 또 취임식 대신에 중국 방문을 택한 거는 중국 산업에 그만큼 힘을 좀 쏟아붓겠다라는 것이 좀 분명한 해석으로 좀 나오고 음. 있습니다. 젠슨왕을 제외하고 팀 쿡이라던가 제프 베이조스라던가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취임식 행사에 참석을 한 만큼 그렇다면 뭐 이들은 중국 시장을 어느 정도 좀 손을 놓은 것은 또 아닐 텐데 음. 아무래도 젠슨왕이 중국 시장에 가장 크게 사활을 걸고 있지 않은가라는 업계 해석까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트럼프 당선이 됐으니까 이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이제 임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제 각국에서는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 또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유럽 쪽의 반응인데요. 일단 유럽 은행업계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맞춰서 코드 맞추기라는 것에 나섰다고 합니다. 음. 미국에 이어서 유럽 은행들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은행 연합체 탈퇴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영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은행 규제 완화에 대비해서 규제 도입을 현재 늦춘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탄소 중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입니다. 유럽 최대 은행들이 이 탄소 중립 은행 연합 탈퇴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게 좀 NGBA라고 줄임말로 표현을 탄소 하더라고요. 중립 은행 연합? 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성된 은행 간의 연합체라는 것을 뜻하고 있고요. 이 연합 같은 경우에는 화석 연료 사업의 금융 지원을 축소하기 위해서 은행들이 석유라던가 가스 투자 정보를 공개를 하고요. 금융 배출량이죠. 금융기관의 투자 대출이 간접적으로 기여한 탄소 배출량 이 부분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공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140개 이상의 은행이 참여했었는데 작년 말부터 급격하게 좀 힘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골드만삭스라던가 웰스파고 JP모건 이렇게 미국 대형 은행이 지난해 11월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줄줄이 이탈을 하면서 감소하는 추세를 음. 보여줬고요. 일단 이렇게 탈퇴하는 것 자체가 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반 ESG 공격을 피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트럼프 코드에 맞춰서 그동안 이제 막 넷제로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그쵸? 거기에서 일단 지금 발을 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탄소세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네, 있기 맞아요.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